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늘 시장 움직임을 보면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한편으로는 무서움까지 느껴졌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루도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새로운 고민이 쌓여가는 시장인데요. 저희와 함께 또 화면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 위치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1,000억 원 넘게 빠져나간 모습 확인이 되고 기관의 수급은 일단 들어오긴 했지만 영향력은 없었던 부분 확인이 됩니다. 2,653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일단은 지수 연동 종목이 좀 쉬어갔던 반면에 중소형주 안에서는 순환매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코스닥 장중에 780선을 웃돌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864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급등주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장에서 초전도체 흐름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장에서 이 공포심을 유발했던 테마주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라고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테마주 관련해서 초전도체 말씀해 드릴 거니까 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거래대금 기준으로 상승률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상승 종목 살펴보죠. 일단 엔비디아, 또 마크 주커버그의 방한, 그리고 뉴로모픽 AI까지 정말 많은 재료를 담고서 반도체 중소형주 쪽에서 장중에 살아나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네페스 아크에서 또 상한가 마감된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저PBR에서의 움직임 오늘은 또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삼성생명에서 8%의 탄력이 확인되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또 주주 환원 정책까지 키워드 챙겨갔던 모습, 당당한 오름세도 포착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서도 저PBR 키워드 안고 움직인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함께할 멘토가 챙겨줬던 그 종목들 중에서 또 보험주로 시세를 또 챙겨주신 부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추후 전략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추가 전략 챙겨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추후 시세도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벽한 성적표라는 평가를 받은 실리콘2인데요. 28% 가까운 수익을 담았습니다. 또 이 화장품 주에서는 또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는데 실리콘2의 시세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섹터는 2차 전지 소재 쪽인데요. 코스모 화학부터 그리고 나노신 소재도 그렇고 탑 머티리얼까지 2차 전지의 소재 쪽 움직임도 정말 심상치 않다는 점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이슈부터 테마 이슈까지 시장에 관한 모든 고민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중에 종목 전략도 톡톡히 세워드릴 겁니다. 생방송 중에 매수가부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상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 판단 도움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거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생성됩니다. 링크 통해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통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또 계속해서 저희 주식 고수들의 수익 비법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는 강펀치 키워드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테마주가 주도한 국내 증시입니다.
테마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초전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죠. 아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한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신성 델타테크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특히 5월에 있을 MSCI 편입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면서 요즘 주가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막을 내린 것일까요? 제가 시총 순위를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시총이 7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더니 이게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8위까지 정말 급락을 했더라고요. 시가총액 역시도 살펴봤더니 12시 30분쯤에 이게 분명히 5조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단 30분 만에 3조대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30분 만에 시가총액 2조 원이 증발한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단어밖에 쓸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 투자 전략이 있을지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정말 소처럼 우직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소리 없이 가고 있는 강한 섹터, 바로 방산입니다. 요즘 수주 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잭팟이라고 볼 수 있는 게 LIG 넥스원이었죠. 이 천궁2가 사우디로부터 4조 규모의 수주를 받은 게 정말 큰 호재였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육군에 전투차 레드백을 수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함께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동안 폴란드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어요. 이게 한 32%, 1%가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확대가 됩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또 중동까지도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분기 실적 역시도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86%나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42%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 상승 모멘텀이 또 있어요. 정책발 이슈가 있죠. 이 정책 지원금 한도가 지금 현재 15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폭 늘어나서 50조 원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K방산 ETF가 상장 이래로 무려 35%가량의 수익률을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흐름을 주가가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지친 투자자에게 큰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큰 나무가 되어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잠시 후에 멘토님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정리해드렸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치열한 수익 플레이,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오늘 뭔가 더 멋있어지셔서 오셨어요. 그런가요? 오늘 네. 증시가 하도 너무 무서워서 좀 헐레벌떡 왔습니다. 방송국 오다 보니까. 헐레벌떡 와도 나는 이 정도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이런 장세에서 드려야 되는지도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제 미증시가 AMD, 엔비디아가 좀 빠지면서 좀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이렇게 급등했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내일의 실적 발표 이후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 힘든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좀 천천히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이번 주 증시를 보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개별적 종목 안에서 테마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또 달리는 말 올라타셔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또 오늘 장 후반에 굉장히 힘들으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개인이 많이 끌어올리면서 그래도 강보합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 오후장 들어가면서 이젠
또 하락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 주식하시는 분들 또 TV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부분이고 또 그럼 내일 이벤트 이제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있을 이 이벤트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증시 또 어떠한 변동성을 보여줄 것인지 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노란톡방 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관심 있게 50분 방송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장중에 정말 오늘 놀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중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시지 마시고 노란톡방에서 또 멘토님과 함께 그 흐름 체크하신다면 좀 더 든든하게 전략을 세워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강펀치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위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 테마주인데 오늘 테마주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 정말 들쭉날쭉했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시황을 할 때도 오늘 고점 부근이 뭐 870 언저리였는데 네네. 60 하단 네네네. 쪽에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초전도체 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이번 주 솔직히 때문이었어요. 네. 웹툰이랑 초단조태가 거의 싸웠어요. 그래서 누가 더 가느냐의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신성 델타테크만 하더라도 좀 상한가 기록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한 방에 무너뜨려줬습니다. 사실 근데 20%대 네네네. 계속 기록 중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많은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 30만 원 돌파할 거라는 말씀들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지금의 상승 추세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는 건 결국엔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 정말 이거 30만 원 가겠는데? 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허나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내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테마주는 기회 줄 때 빨리빨리 치고 빠지는 게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가지고 장기간으로 나는 이걸로 100%, 200%를 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욕심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보유자의 영역 안에서 10만 원 초반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으셨던 분들에게는 오늘의 하락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추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고점에서 하셨던 분들은 또 어떻게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빠짐으로 내일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과연 신성 델타테크 하나만 있을까요?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CCS, 선암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 오늘의 네네. 이 추세가 네. 매수 기회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골라야 될 곡석 가리긴 필요하지만 그렇죠. 매수 기회다?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오늘 만약 상한가로 기록을 너무 했다면 무서운데? 내일 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잠잠하게 이어졌었던 초전도체 테마가 네. 작년 8월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다시 한번 폭등 영상. 지금은 네. 뭐죠?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발 이슈가 있었고 초전도체 관련발 이슈가 있으면서 네. LK99라는 초전도체로 인해서 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PCPO SOS라는 이제 초전도체가 나오면서 자,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250% 이상 초전도체 테마들이 폭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3월에 미국 물리학회 학술대 발표가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하느냐? 이제 테마주에 왜 뛰어들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느냐? 이제 PCPOSOS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구진이 가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임상 실험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이 발표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초전도체 테마를 폭등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직접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추세가 지금 한 3, 4거래일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 퀀텀 연구소에 투자와 지분까지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1월 4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오늘 2월 21일 오늘까지 아까 장중 313%까지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런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그러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기 때문에 이 테마적인 성격이 강한 이 종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월 이 학회 이후까지는 그래도 이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면 네. 오늘의 조정은 무슨 이유에서 나왔다고 보세요? 달리는 말에 못 올라탄 개미 투자자들에게 한 번 더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근데 굉장히 자비로운데요? 근데 그 기회가 내일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공략을 했느냐. 파워로직스 오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럼 나 내일 파워로직스 들어가야 돼? 뭐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지분 인수했다는데 그럼 신성 델타테크 한번 타볼까?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최근에 가고 있었던 종목들 뭐 서남이나 CCS 이런 종목들이 지금 경고 딱지가 붙었거든요. 그 안에서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경고가 안 붙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말씀 안 주신 종목 중에 그렇죠. 하나 아닐까요? 그 중에 하나죠. 그럼 분명히 아실 건데 경고가 붙지 않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정말 정답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손절 라인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어떤 가격대에 들어가더라도 난 이 가격 무너지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겠다. 오. 그렇게 가면은 오늘 뭐 20% 가다가 14% 빠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초전도체, 지금 테마에서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여러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PCPO-SOS 초전도체 발표했다라는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PCPO-SOS 초전도체 실험 결과 공개한 이후에는 당연히 재료 소멸이 될 겁니다. 왜? 초전도체가 확실하게 어떠한 물질이라고 입증은 했지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 이러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만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대감은 아직까지 3월 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상승할 수 있는 그 타이밍만 제가 좀 잡아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강펀치 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펀치 키워드를 테마주로 잡고 초전도체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이 초전도체 나도 너무 접근하고 싶다 하면서 오늘장, 어제장부터도 계속 지켜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주식은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사는 거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타이밍을 사야 되느냐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동훈 멘토와 함께 하시면서 그 타이밍을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풀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또 장중에 또 받아가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보다는 이슈 관한 이야기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또 바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정말 코앞으로 네.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네. 방안이 좀 모색되고 있거든요. 네네. 마크 주커버그가 네네. 방안을 한다. 네.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메타의 동맹 소식이 또 나오고 있는데도 삼성전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오히려 삼성전자발 이제 마크 저커버가 우리나라 10년 만에 이제 방한을 하는데 왜 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이 AI 섹터가 워낙에 강한 모습에 우리나라 뭐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제가 HBM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행장이 평택 공장을 엄청나게 지금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전일 엔비디아, AMD 주가 빠짐에 그나마 오늘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견고하게 잘 버텼던 거고요. AMD 관련해서는 지금 400% 넘는 상승에 그리고 장중에 이제 $700, $800 막 이렇게 가면서 시총 3위까지 올라가고 이러한 이유가 있다가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재료 소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1분기 실적도 200% 상승할 거라는 JP모건의 예상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2024년 1분기 실적도 역대급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AMD가 어제 빠지면서 나스닥이 다우지수랑 같이 빠졌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당연히 어제 야간장에는 매도뷰를 볼 수가 있어서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했지만 반면에 엔비디아, AMD가 4%, 5% 빠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다음날 엄청나게 고민을 좀 하고 걱정을 했겠죠. 반면에 앵커님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 저커버그 소식이 딱 들어오면서 그래도 그 부분을 빠질 수 있는 우려감을 그 이슈 하나가 커버쳐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가는 종목도 좀 있었잖아요. 좋습니다. 또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테마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다음 강펀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방산 키워드를 또 가져와 주셨어요. 네네. 이거 관련해서는 좀 세세하게 풀어보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었고, 한동안 워낙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가 11, 12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또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무료 톡방에서 30%에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현대로템도 제가 쌈장 원에서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 안겨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건 다 PPT로 제가 준비를 좀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 소리 없이 강한 이유, 워낙에 테마주가 강력하게 가다 보니 방산 관련주들이 역대급 실적의 수주 물량은 쌓여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놓치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방산을 가리게 했던 그 섹터군들이 너무 다양했어. 저PBR로 한동안 우리나라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초전도체 관련 또 웹툰 관련주들이 또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소리 없이 또 빠지니 오늘은 제가 방산 관련주를 안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역대급 수주를 따고 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방산업체들이 이 기업만 올라갔어요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방산 기업들의 매출은 다 급증을 했습니다. 자, 연초에 이제 사우디에서 4조가 넘는 잭팟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수주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유효하고요. 아직까지 전쟁은 언제 끝날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요국에서 현재 무기가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굉장히 지금 뒤에서 암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 지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멘텀이 왜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첫 번째 방산을 보셨을 때는 실적, 거기에 수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제 모멘텀 세 가지가 다 방산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 그러니까 수주가 실적에 연동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12월에도 한번 풀어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법안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따더라도 이제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으로 들어오려면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주 물량만 쌓여 있고 물건을 못 만들어서 납품을 못하면 매출이 증대되지 못할 거에 대한 우려감은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업조차는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4년 전부터 비상체제 돌입한 기업이 제가 오늘 공략할 종목으로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영업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위 그리고 철도 거기에 플랜트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다 똑같아요. 뭐 제가 오늘도 아까 오다가 기사를 봤는데 저희 방송국 옆에 있는 풍산이라는 기업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든든하네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럴 정도로 풍산이 굉장히 시총이 높고 좀 더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고요. 자,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비가 약 3천조가 됩니다. 약 3천조가 되면서 이 국방 지출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국내 방산업체는 지금 현재 유럽과 중동에 잇따라 수주 물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4년 만에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이러한 이슈가 왜 나오느냐. 결국에는 수주가 딸리더라도 일단 수주는 남아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딸리더라면 저는 올해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안 하나 또 통과될 수 있는 이슈가 한번 오면서 다시 한번 방산센터 빵 띄워줄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방산 쪽에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수출입은행법 관련해서도 모멘텀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산 쪽 이야기 좀 더 풀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 안에서 또 계속해서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또 시장 흐름 같이 챙겨보시고 또 종목 흐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강펀치 키워드 또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챙겨봤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또 주커버그의 방한 소식도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방산 이야기도 저희는 종목별 흐름까지 가져가 볼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또 종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 잠시 후에 상황실 들렀다가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먼저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더 강해진 멘토님들도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합류된 진짜 주식팀 그리고 이정후 멘토님을 포함해서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동훈 멘토님까지 이렇게 명승부사 양진형 멘토님, 이주호 멘토님 정말 그야말로 어벤져스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된 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보이시는 것처럼 7일간의 수익률 대결이었는데 이것이 2달까지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도 든든하게 챙길 수 있게 됐는데요. 바로 두 번째 룰이 함께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멘토별 포트폴리오가 최대 3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7종목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멘토님들이 이제는 본인들의 실제 계좌를 운용하듯이 자유롭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단기 수익, 중장기 수익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사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수익률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될 테고요. 당일 순위, 당일 현황은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고 최종 순위는 보이시는 것처럼 2달간의 누적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2달 뒤 정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멘토별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볼 차례가 됐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께서 ETF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한 종목은 편입이 됐지만 한 종목은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EUV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 조정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새롭게 합류된 지 한 2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흥, 강자, 고공행진이라는 단어를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YL앱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목표가까지 무려 25% 넘게 수익률 이미 달성을 해주신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미 편입을 했던 LIG 넥선 오늘 또 호재가 나왔죠. 일단 천궁2 수주 소식은 물론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1,66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수익률도 5% 넘게 챙겨가셨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정호 멘토님의 픽 종목이라면 빨간불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이오테크닉스가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고요.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목표가를 달성한 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따져서 이 종목이 어떻게 추가 전략이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급상승하는 종목과 그리고 이 종목들을 잡았던 멘토님들의 탑3 살펴볼 시간이 됐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정호 멘토님이 두 가지 종목이 순위권 안에 올라와 있네요. 일단 Y랩 말할 거 없습니다. 어제 편입을 했는데 오늘 이틀째잖아요. 무려 상승률이 43% 넘어가고 있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LIG 넥스원 앞서 말씀드렸던
했던 큰 호재들로 인해서 역시나 상승률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취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종호 멘토님은 두 가지 종목이나 빠르게 선점을 했다는 거 체크해 주시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2위 이동훈 멘토님 동양생명 역시도 무려 두 자릿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 전략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가져가는 종목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잠시 후에 멘토님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룰이 변경돼서 종목 편입이라든지 전략 변경이 방송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하는 거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놓치실 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팍스탁 검색을 해주시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끔 열어드렸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팩트 쌈장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 그리고 신규 종목도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 한 주간 얼마나 또 수익을 담아주셨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좋은 수익 담아주셨던 것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 동양생명 저 PBR로 이제 PBR이 0.4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저 PBR 관련 자료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었던 종목인데, 자, 목표가가 5,500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방송을 나오고 수요일 아침에 제가 5,200원의 진입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5,200원에 이제 체결이 됐고요. 5,500원에 5.77% 일단 목표가는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방송하고 3거래일 만에 11.15%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그제 조금 소폭으로 밀려 있는 모습인데 아직 진입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목표가인 5,500원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정리를 하고 5,500원으로 지금 끝을 낼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몇 거래를 더 봐야 되나 했는데, 일단은 저 PBR이 이제 금융에서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의 기업들로 넘어가는 이제 관련주로 전향이 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한번 이 방송이니까 5,500원의 목표가로 마무리를 좀 하고 다른 종목으로 신규 편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잘 잡아드렸던 종목이라 생각을 하면서 동양생명 같은 종목이 또 나온다면 뭐 금융이나 생명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실현 안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오테크닉스가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방송을 하고 다음날 상승, 그리고 나서 이 거래일 후에 목표가를 두 틱 남겨놓고 빠졌어요. 19만 8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네. 제가 이 목표가 20만 원 제시할 때 19만 5천 원과 20만 원 경계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19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지 못한 이 타이밍 못 잡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남고, 손절 라인을 16만 8천 원으로 잡아드렸는데 또 16만 8천 원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 스쳐 지나가는 부분만 안 스쳤다면 저는 오히려 홀딩하고 지켜보셨으라고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제 룰이 바뀌면서 2개월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20만 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쉽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일단은 방송에서 공략했던 손절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9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기억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거래일만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이 거래일 만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죠. 18만 2천 원에서 19만 8천 원이면 좋은 수익률이었을 거예요. 좀 아쉽지만 이런 종목 앞으로 좋은 타이밍에 종목 제시해 드릴 때도 목표가 타이밍을 잘 잡아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저희 이동우 멘토께서는 워낙 또 이동평균선 매매로 확실한 기준선을 잘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 또 어떤 시장에서도 타이밍 정말 잘 잡아주시거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룰상 이렇게 또 파란불로 매도 처리되기는 했지만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런 흐름 자체는 정말 잘 챙겨주셨을 테니까 또 함께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은 꼭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 또 동양생명은 워낙 또 저 PBR 키워드 안에서 뭐 6% 가까운 수익을 챙겨 주셨다는 점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또 이렇게 함께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를 해주셨고. 네. 좀 저 PBR의 흐름이 또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또 계속해서 시장 흐름도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방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수익 실현을 해주셨던 종목 하나 보도록 할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지난주에요. 그리고 이 수익 쌈장 시즌 1이죠. 그때 이제 제가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킹왕짱 종목으로 편입을 마음껏 했던 자랑해 종목이고 주세요. 제가 지난주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 방송 나온 후에 수익 실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6일에 방송에서 제가 가지고 왔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난주에 2월 24일에 15만 5천 원 목표가에 터치를 하면서 26.95% 수익 실현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전에 노란톡방 계셨던 분들이니까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을 제가 하죠. 그 무료 공개 방송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을 합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아쉬운 부분을 무엇으로 달래드렸느냐. 제주반도체 2월 19일 3만 100원에 들어가서 3만 1,500원 장중 단타 종목으로 같이 저와 함께 여러분 지금 3만 100원에 제주반도체 진입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한 5분 걸렸나요? 4.65% 수익 실현 안겨드리면서 동양생명과 제주반도체 두 종목으로 10% 넘는 수익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비록 스쳐 지나가면서 손절 라인을 건드렸지만 이 아쉬운 부분을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동시호가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걸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내일도 그때, 그런 기회 있나요? 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내일도 스쳐 지나가지 않게. 미디어 방송 들어오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편입하는 종목들 3종목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아침에 동시호가 방송 무료로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종목도 진입하시고 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전일 이슈 브리핑 다 이런 거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제주반도체까지 잡아주셨던 무료 공개 방송 또 동시호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도 챙겨보셔야겠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그 공지사항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내일장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 장중에 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그 공지사항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규 전략을 또 톡톡히 챙겨봐야죠, 멘토님. 네. 포트폴리오가 텅텅 비었어요. 네네네. 배가 고파요. 그렇죠. 하나도 네. 없죠. 네. 그래서 오늘도 원래 2개를 가져오려다가 오늘은 3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종목이면 네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세 빨리 종목을 한번 가지고 볼까요? 왔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고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비상경영 4년의 성과가 이제 가시화가 됐다. 영업이익률이 2%에서 6%까지 상승. 이 2%가 에레? 6% 엄마? 이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전체 수주 잔액이 현대로템이 18조가 넘어요, 지금. 그리고 향후 5년치 일감을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로템의 수주 잔액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 볼까요? 네. 현대로템 제가 노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놨어요. 이 동그라미 밑에 26,800원, 26,800원에 제가 진입을 해서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수익 실현도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네네네. 26,800원에 들어가서 28,500원에 제가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그 라인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느냐. 근데 아까 제가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29,000원 초반대였는데 오늘 장막판에 거의 3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 이러한 부분을 확인했던 이유를 또 보자니 네. 지금 현재 외인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죠. 일반적으로 수급도.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만 주 이상 터진 기업들이 좀 자주 있어요. 근데 1월 31일에 370만 주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1,250원밖에 상승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언제요? 제가 수익 실현했었던 날입니다. 오. 이런 거래량을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을 안겨드릴 거고요. 자, 오늘 외인 매수세가 또 들어오면서 66만 주 제가 준비했었던 기간 동안은 100만 주를 돌파하지 못했는데 최근 어제 그제 이 거래일 동안은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왔으므로 지금 현대 롯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거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반적으로 다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 61.6% 상승과 순이익 55%의 상승 이 두 가지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개선 기대감 추가적으로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과 기대감은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할 거예요. 시초가로 공략을 하면서 목표가를 3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3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8,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기관의 수급 들어오고 있고 또 실적으로 연계될 수주 모멘텀도 아주 가득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펀더멘털적으로는 단단하게 챙겨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재료 자체가 정말 좋은데 이 기업의 이 종목의 움직임 좀 기대해 볼 만하죠.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로 주셨고요. 내일장 시초가.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28,000원 주셨습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두 번째 종목을 솔직히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준비를 한 거니까. 이 덕성이란 종목인데 덕성이요? PPT를 한번 보세요. 제가 PPT를 준비할 때 이 주가 흐름이 얼마였는지 12,530원이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캡처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스캔해서 캡처했던 부분은 12,53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국에 오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됐느냐? 음봉 마감을 했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덕성 같은 경우에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할 건데 목표가가 굉장히 짧습니다. 13,000원. 13,000원. 네, 손절 라인도 엄청나게 짧습니다. 9,500원. 9,500원. 네, 만약에 9,500원 밑에서 출발을 만약에 내일 한다.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왜 들어갔느냐. 초전도체 테마가 가고 있는 상황에 오늘의 조정이 왔고요. 다른 친구들 다 경고딱지 붙어 있는데 경고딱지 없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 최근에 보시면 작년 8월 14,800원 보이실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주에 14,800원 돌파해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돌파 못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테마주는 3거래일 전에 차트의 흐름만 보시더라도 상승 후에 윗골이 다 달고 시가보다도 빠지면서 음봉 전환했었던 기억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 이후에 음봉 마감한 부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시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내일 만약 9,500원이 손절 라인인데 9,500원에서 움직이면 제가 이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 동시호가 미디어 방송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덕성 무서워서 난 패스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고 그래도 내일 동시호가 무료 공개 방송 들어가서 같이 한번 진입해 보고 그리고 9,500원 위에서 출발을 하면 13,000원 갔다 또 빠지는지 한번 보자. 네, 저는 그런 공략으로 내일 진짜 이거 당일 단타 종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뭐 다음 주 방송에 와서 이거 그때까지 뭐 일주일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아니에요. 네. 오늘 테마성으로 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내일... 정말 수익을 챙겨드리고 싶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정말 오늘 빠졌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를 잡은 거죠. 아까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여기에 있었거든요. 좀 욕심 가득하신 것 같아요. 이거로는 좀 욕심을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9,500원 손절 라인 짧게 잡고 그냥 9,500원을 또 스치면 얘는 그냥 또 빠지는구나 생각해버리자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금 수급 현황만 보더라도 기관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외국인은 팔아요. 어. 그럼 얘는 지금 개인이 계속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국 덕성을 누가 끄집어 내려 머리끄댕이를 잡고 끄집어 내렸느냐? 외국인들이 다 내린 겁니다. 그러면 내일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는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끌어올려 볼까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나 지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 없을 정도긴 해요. 만약에 정말 테마서 종목에 여기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정말 안 좋아요라고 했으면 갖고 오지 않았을 텐데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2020년부터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 지금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빠졌던 부분 내일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 보였으므로 한 번 더 갈 수 있느냐. 길게 볼 종목 아닙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경고 명찰이 붙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 네. 좀 한 번 더 명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의 이게 본래 달리는 종목이 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또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또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잡을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내일장에 동시효과 상황에서 또 무료 공개 방송 함께 챙겨보시면서 멘토님과 함께 이 종목 오늘 가격 전략 챙겨주신 부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초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9,500원. 이 가격 전략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함께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얼른 이야기를 해보죠.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내일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어제 조정이 오늘의 상승일 수 있다라는 전 생각을 해요. 왜 1분기도 역대급 실적을 분명히 기록을 할 거고요. 올해 제가 이오테크닉스 때문에 억울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오테크닉스가 손절이 안 됐으면 오늘 아마 종목 편입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한 종목 더 가지고 왔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 TS예요. 이 TS의 종목이 왜 이 이동평균선 매매를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 그리고 5일선과 11선의 지지 라인이 정확하게 딱 있습니다. 그렇기 정체성이 때문에 드러나는 종목이네요. 네, 이평훈 그렇죠. 선생님의.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서 왔을 때 어떠한 또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분명히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종목군 중에서 저는 TSE가 오늘 소폭 다른 종목들 가는 거 대비해서 좀 덜 갔습니다. 근데 지킬 자리를 지켜냈고 아래 꼬리가 너무 이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5일선 핑크선이죠. 이 핑크선의 아래 꼬리를 보시고 지지받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내일도 추가적으로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TSE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이 수급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돈이 좀 들어와 있긴 한데 누적 순매수량만 보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의 수급은 외국인이 빠졌지만 기관이 다 주워 담았습니다. 그럼 개인 같은 경우도 뭘 따라갈까요? 외인 따라가다가는 끊고 다치는 요새 기관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TSE의 분기 매출과 연간 매출을 보시면 지금 이 PPT 상으로만 봤을 때도 분기 매출과 연간 매출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분기 매출은 순이익이 278%, 연 매출은 23.4%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일 잘하는 기업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TSE를 내일 들어가려면 저도 이거 시초가로 한번 공략을 하고요. 네. 목표가는 59,000원. 그 손절가는 52,000원 제시해 보겠습니다. 52,000원. 좋습니다. 5일선을 또 지지받은 모습 포착을 해주셨고 기관이 또 수급을 끌어올리는 모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매력도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또 차분히 접근을 해서 또 수익 실현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가격 전략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59,000원, 손절가는 52,000원 말씀해 주신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장 계속해서 공략해 보셔야 하니까 또 동시효과에서 또 무료 공개 방송 챙겨주신다고 하셨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전달 사항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또 어떤 더 또
그 엔비디아 실적도 네네네. 있잖아요. 더 네네. 챙겨볼 부분 어떤 부분일지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저는 야간에도 방송을 하긴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아침에 동시효과 방송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노란 톡방에도 충분히 언급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이번에 우리 룰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무료 공개 방송을 자주 열어서 미디어 참여하셔서 아침에 저에게 브리핑을 받으시고 전일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미증시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아침 동시효과 상황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내일 아침에 다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꼭 아침에 8시 40분 동시효과 방송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매크로 이슈부터 테마 이슈까지 모두 다 챙겨갈 수 있다는 점 좀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